50대 중반 전문직 남성입니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부부와 넷이서 만나 재미있는 일을 했습니다. 사연 소개에 앞서 시청자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설녀이씨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연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50대 중반 남성이고 30년 넘게 연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직업 내용을 밝히지 않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3년 전에 이혼했으며 자녀는 딸만 둘인데 엄마와 살고 있습니다. 이혼 사유는 제가 일 때문에 매일 늦게 퇴근하고 집안일에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주말이나 휴일에도 혼자서 사무실에 나가 일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부터 아이들이 크면 이혼을 하자고 와이프가 자주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와이프가 이혼하자는 말을 귀담아 듣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딴짓을 한 게 아니었기 때문이거든요. 참고로 저는 술은 조금 마시지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와이프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와이프가 자기 인생을 살고 싶다고 하면서 이혼하자고 해서 저도 결국에는 동의를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뭘 그런 거 가지고 이혼을 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혼 당시에 와이프는 그냥 말로만 점잖게 이혼하자고 한 게 아니고요. 이혼을 해달라고 말하면서 실성한 사람처럼 저에게 달려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관심을 갖지 않아서 몰랐었는데 병원에도 자주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와이프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잘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이혼한 이후에도 혼자 있는 게 좋고 그냥 일하는 게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자를 만나는 건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2년이 지났을 때부터 여자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한 친구에게 얘기를 했더니 제 친구는 오픈 채팅으로 가끔씩 유부녀를 만나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잠자리를 하려는 목적으로 만나는 건 절대 아니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제 친구는 기혼 상태이다 보니 미혼 여성이나 돌싱녀는 아예 안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친구는 저에게 오픈 채팅을 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야 너는 이혼남이라 문제될 것도 없고 자유로운 상태잖아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친구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달 전부터는 여자 생각이 더욱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친구에게 오픈 채팅하는 방법을 물어봤으며 친구가 알려준 대로 대화방을 만들어 오픈 채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 비슷한 나이대의 대화 상대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픈 채팅을 하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금부터 4개월 전에 저보다 2살 적은 여성과 오픈 채팅으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돌싱녀이다 보니 서로 부담 없는 대화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경기도에서 자랐고 결혼을 하면서 서울에서 거주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년 전에 이혼했으며 자녀는 딸만 1명인데 이미 결혼해서 독립했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결혼 후에는 살림만 하다가 10년 전부터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픈 채팅이 서툴다 보니 처음에는 서로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나이대가 비슷하고 서로의 처지가 비슷하다 보니 계속 대화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화를 시작한 지 3주 정도 지났을 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자기를 소개할 때 외모는 평범하고 낯을 가린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오픈 채팅으로 대화를 나눌 때도 약간은 소극적이었거든요. 그러나 실제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너무나 잘 맞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성의 첫 인상이 마음에 들었는데 다행히 여성도 저를 싫어하는 눈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전보다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만남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 친구가 저에게 마음에 들더라도 만남을 재촉하지 말라고 미리 코치를 해주었거든요. 그래서 첫 만남 이후에도 주로 카톡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주가 지난 후 주말 오후에 두 번째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차를 마시고 주변 산책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간단히 술도 마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주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가서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여친은 오픈 채팅을 할 때와는 다르게 애교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오빠라고 부르는데 너무 듣기 좋거든요. 두 번째 만남 이후로는 주말마다 제가 사는 곳으로 와서 함께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친을 만나면서 저는 지출이 많이 늘었지만 그래도 즐겁고 행복합니다. 참고로 저는 연구 용역을 많이 수행하고 있으며 전문가 회의도 자주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구소에서 받는 급여 외에도 외부에서 받는 수당이 많은 편입니다. 여친을 만나면서 즐겁게 생활하던 중에 저는 제주도에서 열리는 워크숍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워크숍이 개최된 시점은 지금부터 한 달 전이며 월요일 오후부터 화요일 오후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일정이었습니다. 저는 워크숍에 참석을 위해서 월요일 오전 비행기를 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빡하고 비행기표를 일찍 예매하지 못했습니다. 워크숍이 개최되기 3일 전 금요일에 비행기표를 예매하려다 보니 월요일 오전 비행기표는 이미 매진이 되었더라고요. 그렇다고 월요일 오후에 출발해서 워크숍에 늦게 참석하는 것은 곤란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월요일 오후에 프리젠테이션을 직접 발표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요일 오후에 내려가기로 결정하고 예매를 끝마쳤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친을 만나고 있었지만 제주도에서 일요일 저녁에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여친을 사귄 지 2달 정도 지나다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자만감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픈 채팅에 대화방을 만들어서 제주도에서 일요일 저녁을 함께 할 수 있는 상대를 찾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는데도 대화방에 들어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어떤 남성이 제가 만든 대화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픈 채팅 대화방에 들어온 남성에게 저는 남성이기 때문에 여성과 대화하고 싶다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남성은 저에게 대화방을 만든 방장이 남성인 걸 안다고 말하면서 자기 얘기를 잠깐 들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성은 저에게 나이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50대 중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성은 자기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50대 후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주도에 언제 오는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요일 오후에 갈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성은 저에게 혼자 오는 건지 누구랑 함께 오는 건지는 묻지도 않은 상태에서 부부간에 넷이서 만나는 건 어때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곧바로 아니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성은 저에게 처음에는 다들 그렇게 얘기하지만 넷이서 만나면 아주 재미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에 저는 다시 한번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서 대화방에서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성은 곧바로 대화방을 나갔습니다. 그로부터 30분이 지났는데도 대화방에 들어오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조금 전 대화방에 들어온 남성이 말했던 넷이서 만나는 게 머릿속에서 서서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조금 전 대화방에서 얘기는 들어볼 걸 그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만들었던 대화방을 없애고 제주도와 관련된 대화방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잠시 후 조금 전에 대화했던 남성이 대화방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저는 대화방에 들어온 남성에게 조금 전에는 경솔했다고 말하면서 넷이서 만나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성은 자기 와이프는 50대 중반이고 현재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부가 함께 찍은 사진을 교환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온라인상에서 사진 교환은 곤란하고 혹시 모레 저녁에 시간이 되신다면 남자끼리 잠시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성은 남자끼리만 만나는 건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성에게
남자끼리 만나서 간단히 얘기라도 한 후에 넷이서 만날지 안 만날지를 결정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성은 이해한다고 말하면서 일요일에 어디서 만날 수 있는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후 6시에 신제주에 있는 카페에서 잠시 보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성은 생각해보고 일요일 오후쯤에 연락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에 저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후 남성은 대화방을 나갔지만 저는 대화방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화방을 없애지만 않으면 제가 만든 방제를 검색해서 다시 들어올 수 있거든요. 저는 다음 날이 주말이었지만 여친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친이 이번 주말에는 결혼한 딸을 만나야 한다고 했거든요. 저는 주말에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한 번 더 검토하고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경 저는 발표 자료와 갈아입을 속옷 등을 챙겨서 김포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집을 나서자마자 이틀 전에 대화했던 남성이 대화방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남성은 어제 말한 오후 6시보다 1시간을 앞당긴 5시에 그리고 신제주가 아닌 부제주 카페에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남성과 만나는 시간을 1시간 앞당기다 보니 저는 제주공항에 도착 후 숙소에는 들리지 못한 상태로 남성을 만나러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자 점잖고 평범해 보이는 남성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대화했던 남성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남성의 앞으로 다가가서 오픈 채팅을 했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가볍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남성도 반갑다고 말하면서 가볍게 인사를 받아주었습니다. 저는 남성에게 제가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으니 차는 제가 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성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멀리서 내려왔는데 본인이 사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에 저는 다시 한번 아니라고 말하면서 2잔의 차를 주문했으며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성은 말도 겸손하게 잘했으며 성격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넷이서 만나는 걸 좋아할 것 같은 인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밝힐 것 같은 인상도 절대 아니었습니다. 물론 사람을 인상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런데 한 가지 오게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성의 나이였습니다. 오픈 채팅으로 대화할 때는 50대 후반이라고 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6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느끼기에 좋았던 점은 남성이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남성의 나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남성은 서울 생활을 2년 전에 정리하고 제주도에 내려와서 거주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고향도 제주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성에게 제주 생활이 어떤지 물었더니 조용해서 좋은데 너무 심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성의 나이가 많다 보니 추후에 넷이서 만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대화는 잘 마치고 헤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성이 서로 사진을 보여주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성의 배우자가 궁금하기도 해서 서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성의 부부 사진을 보았는데 배우자의 인상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넷이서 만나고 싶은 생각이 다시 생겼습니다. 이때 저는 남성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3년 전에 이혼을 했고 지금 보여주는 사진은 현재 사귀고 있는 여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성은 본인은 원래 실제 부부가 아니면 만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거짓말하는 사람 같지 않으며 신뢰가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좋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성에게 실제 부부세요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남성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그냥 가볍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남성은 첫 번째 부인과는 20년 전에 사별했으며 10년 전에 재혼해서 지금까지 함께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와이프는 자기보다 5살 적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와이프의 개인 사정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며 10년째 함께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넷이서 만나는 것은 1년 전에 처음 해봤으며 지금까지 만난 부부는 두 쌍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만났던 부부 중에 제주도에 사는 사람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성은 저에게 언제 넷이서 만날 수 있는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빠르면 이번 주 주말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여친에게 동의를 구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남성이 저에게 순간적으로 질문을 하다 보니 얼떨결에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남성에게 솔직히 말씀드려 아직 저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으며 지금 만나고 있는 여친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까지 확답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화방은 나가지 말고 목요일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성은 알았다고 했으며 인연이 되면 다시 만나자고 말하면서 헤어졌습니다. 남성과 헤어진 후 저는 곧바로 호텔로 가서 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저녁을 간단히 먹은 후 일찍 들어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여친에게 넷이서 만나는 걸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를 생각했습니다. 여친은 저를 만나기 전에도 오픈 채팅으로 많은 남자를 만나봤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친이 동의를 할 거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래도 여성의 마음은 남성과는 다른 점도 있다 보니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프리젠테이션 발표를 잘했으며 화요일에 열린 토론회 일정도 잘 끝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오후에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여친과 저녁 식사를 하기로 미리 약속을 했기에 저는 곧바로 식사 장소로 향했습니다. 여친을 만나 면세점에서 구입한 화장품과 와인을 건넸더니 좋아하더라고요. 잠시 후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러 갔습니다. 이때 저는 여친에게 시간 될 때 제주도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친은 좋아하면서 땡큐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친에게 이번 워크숍을 갔다가 제주도에 사시는 지인을 만났는데 제주도에 가서 함께 저녁 식사도 하자고 하니까 여친은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때 저는 여친에게 넷이서 만나 재미있는 일을 하자는 얘기는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피곤했기 때문에 차를 마신 후 여친에게 주말에 만나자고 하면서 헤어졌습니다. 저는 집에 들어와서 대화방에 있는 남성에게 이번 주 주말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주 주말은 가능할 수 있으므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성은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후 주말 저녁에 여친을 만나 식사를 한 후 함께 집에 와서 재미있는 일을 했습니다. 이때 저는 지인 중에 넷이서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부부가 있다고 여친에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여친은 저에게 넷이서 재미있는 일을 해도 나 책임질 수 있어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친에게 당연히 자기는 내가 책임질게. 그렇지만 자기도 동의해야 재미있는 일을 함께 하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친은 오픈 채팅으로 많은 남자들과 대화를 해봤다고 말하면서 셋이서 또는 넷이서 재미있는 일을 하자고 말하는 남성들이 가끔씩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친은 눈치가 얼마나 빠르던지 넷이서 만나는 상대는 지난번에 얘기한 제주도에 사는 지인이지라고 여친이 저에게 묻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하자 여친은 저에게 셋이나 넷이서 만나는 건 싫지만 오빠가 원한다면 해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차피 오빠가 나 책임질 거잖아 라고 말하면서요. 이때 저는 약간은 부자연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이해해줘서 고마워라고 여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넷이서 만나는 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말해줄게 라고 여친에게 말했습니다. 이때 여친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넷이서 만나는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일요일 오후에 저는 여친을 배웅하면서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제주도로 여행은 가자고 했더니 여친은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넷이서 만나는 것이 가능하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저는 잠시 후 금요일 저녁에 출발하고 일요일 저녁에 도착하는 비행 편예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화방에 있는 남성에게 주말에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성은 펜션을 예약해서 주말 오후에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넷이서 만났던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오후 5시경에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괜찮으면 호텔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성은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후 금요일 저녁에 저는 여친과 함께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차량을 렌트해서 호텔로 이동했으며 짐을 놓고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부터 주요 관광지를 다녔으며 오후 5시에 남성의 부부와 흑돼지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남성의 부인은 나이가 조금 들어 보였지만 수더분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에서 봤던 이미지와 같아서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식당에서 넷이서 만났을 때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흑돼지를 먹으면서 소주를 마시다 보니 금방 친해졌습니다. 잠시 후 식당을 나서면서 저녁 식사비는 남성이 계산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텔룸 2개를 스마트폰으로 예약하고 결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식당 주차장에 놓고 넷이서 택시를 타고 호텔로 이동했으며 각자 룸으로 들어가서 재미있는 일을 했습니다. 이때 저는 여성에게 넷이서 만나는 걸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성은 나이 먹고 무료해지다 보니 남편을 따라서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젊을 때 같으면 어림없지만 자꾸 나이를 먹어가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성에게 넷이서 재미있는 일을 한 후에 서로의 마음이 떠나지 않았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성은 자기도 처음에는 그런 점을 걱정했었는데 남편이 책임감 있는 사람이고 부부간의 믿음이 있다 보니 오려했던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 분 참 대단하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성에게 연락처를 물어보았으나 끝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끝나자 저는 조금 전까지 느꼈던 설레임이 금방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이 아닌 저의 여친과 함께 잠을 자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친에게 전화해서 제가 있는 곳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이때 여성은 남편과 호텔에서 숙박하지 않고 집으로 갈 거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여친은 제가 있는 곳으로 왔으며 함께 누웠습니다. 저는 여친에게 괜찮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친은 뭘 그런 걸 물어보냐고 해서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친은 넷이서 만나는 거를 계속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저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오전 여친과 저는 렌트카로 드라이브를 했으며 저녁에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2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주말에 만나기로 했던 여친이 딸을 만나야 해서 이번 주말에는 갑자기 못 만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았다고 했으며 혼자서 주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제가 지난번에 만들어 놓은 오픈 채팅 대화방에 다른 누군가가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대화방에 들어온 사람은 안녕하세요라고 저에게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주도에 왔던 분이냐고 저에게 묻는 거예요. 이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긴 건지 걱정도 되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누구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대화방에 새롭게 들어온 사람은 지난번에 만났었던 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픈 채팅 대화방을 어떻게 알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성은 남편이 오픈 채팅할 때 옆에서 잠깐 봤기 때문에 지난번 대화방 방제를 기억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성에게 지난번에 저에게 연락처는 안 알려주셨지만 그래도 대화방에는 들어오셨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는 대화방에 들어온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걱정을 했었지만 지난번에 만났던 여성인 걸 알게 되었으므로 여성이 저를 만나고 싶어서 연락을 했나라는 기대감이 생겼거든요. 그러나 저의 기대와 달리 여성은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여성은 저에게 자기 남편이 저의 여친을 지난 주말에 제주도에서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넷이서 함께 만나면 괜찮지만 둘이서는 만나지 못하게 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난번 제주도에서 여성과 재미있는 일을 할 때 여성이 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서 저도 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성이 남편이 참여한 오픈 채팅 대화방 방제를 기억했다가
저하고 연락이 필요했기 때문에 대화방을 들어온 거였더라고요. 저는 잠시 후 여친에게 전화를 했으며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친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지난번 넷이서 만났을 때 남성이 연락처를 물어봐서 여친은 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알려주지 않지만 술을 마셨기 때문에 알려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성이 계속해서 연락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친은 남성을 안 만나려고 했는데 지난번 제주도에서 만난 지 4일 후에 남성이 일방적으로 서울로 와서 연락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선물도 줘서 잠시나마 마음이 흔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때는 남성이 곧바로 제주도로 내려가서 그날은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꼭 한번 제주도로 와달라고 해서 지난 주말에 내려가서 만나고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한 번만 이해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하고는 끝까지 함께하고 싶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으며 알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넷이서 만난 것도 제가 먼저 말을 꺼냈으며 제가 여친을 책임지겠다고 했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그날 이후로 오픈 채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친도 오픈 채팅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연치 않게 발생한 일로 인해 누구나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넷이서 만나 재미있는 일을 경험했지만 이제는 넷이서 만나는 건 하지 않고 둘이서만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서울여의시 채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계속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